대리수술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해당 전문의가 집도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타인이 수술한 거죠. 환자의 동의도 없이. 그 중에서 불법 대리수술이라고 나오는 건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같은 전문인데 명성이 좀 덜한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전공의가 했거나 이런 것도 대리수술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사안의 심각성은 의료인도 아닌 어떤 대리점 영업 사원이 이 수술을 주도적으로 집도했다. 이제 이런 불법 대리 수술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구회사의 직원이 통상적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수술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큰 소리로 맞습니다.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이즈는 저쪽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이거를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거를 그러니까 보조하는 거는 아주 그 바람직한 어떤 수술의 이제 참여 형태이고요. 제가 갔던 뭐 미국의 피츠버그 병원이나 아니면 프랑스 리옹의 쌍티 병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아토스 병원 굉장히 많은 정형외과 수술, 외국 수술을 제가 참여했고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 기구의 담당자가 들어와서 의사와 동등하게 대화를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굉장히 환자에게도 이제 좋은 교육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불법시하고 쳐다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횡행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분 드러나는 범법행위인 불법 대리수술이 마치 대학병원이나 의료계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어서 환자의 불안이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30대 남성이 지나가는 유치원생을 보고 범죄 심리를 느끼고 유괴를 해서 납치해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30대 남성 전체를 범죄 행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구별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대리수술 하나를 가지고 외과 의사 전반을 전부 대리수술의 온상이나 불법에 이 만연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CCTV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참담한 얘기고요. 이게 CCTV는 감시를 하는 건데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생사에 기로에 있는 수술을 집도의를 못 믿고 의료진을 믿지 못해서 감시 체계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이 논란 자체가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의사의 한 명으로서 정말 이게 당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병원은 있으나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CCTV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이거는 정말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은 논란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 의사로서는 이 지경까지 외과 의사들이 불신을 받게 된 정말 우리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환자에게 정말 신뢰를 줄 만큼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법제화해서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를 사회적으로 만들 일이다 해서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CCTV를 보면서 불법 참여자가 오는 거는 가리는 거는 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CCTV를 달므로 해서 수술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의료인과 환자의 어떤 좋은 관계가 아니라 비전문인이 수술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시시콜콜 보게 되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과 의사는 소신을 갖고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만큼 불신하면 이런 일이 생겼겠나. 그리고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거. 이거는 명백한 업무에 커다란 저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순기능을 다 막고 0몇 %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잡겠다고 99%의 의사들을 그 불법의 현장으로 감시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게 환자에게 정말 알 권리를 충족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의사들 먼저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먼저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덕적인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왜 못 믿느냐? 이게 한 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부산에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기구회사 직원은 이미 불법 시술로 집행유예 과정 속에서 또 불법 시술하다가 환자가 죽은 예가 됐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만연돼 있을 동안 동료 의사들은 뭐 했냐? 우리 의협은 뭐 했냐? 왜 이 사람을 윤리위원회에 회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고 왜 우린 징계하지 않았느냐? 의협 자체는 징계권이 없습니다. 의사 면허도 국가가 관리를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면허 정지를 내리거나 취소를 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들 스스로가 도덕적 잣대를 갖고 어느 정도의 징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벼랑 끝에 의사들이 몰려 있다는 걸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대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본에 항상 의사들의 불만이 나오는 문제는 저수가 체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치의가 환자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수 있게 의료인을 구성해서 의료 환경을 할 수 있게 의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료 인력을 공급하게 충분하게 수술실에 배치시킬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될 건 의사들의 자정 노력입니다. 먼저 반성하고 자정하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은 아직도 원칙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변명처럼 하게 된다는 게 참담하지만 사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두시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원이 다 와서 불안해하는데 그런 일이 아주 의료계에서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저희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